네, 안녕하십니까. 전자심 지식방송 유튜브 제목은 지식PD 고생입니다. 오늘은 오라클 솔루션 데이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날 2시부터 오라클의 각 분야별 전문가들과 심층적으로 그 분야를 저희가 파헤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세션 플래닝 애널리틱스를 통한 신속 대응 체계 구축과 전사 통합 비즈니스 계획 강화를 지원하는 오라클 밸류체인 플래닝 솔루션 소개. 읽기도 힘듭니다. 너무 긴데, 오늘 게스트이신 정광식님 오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이거 너무 길거든요? 자, 지금, 오늘부터 어떤 얘기를 하실 겁니까? 그래서, 실제 제목은 좀 길지만, supply chain management라고 하는 네네. 시스템 쪽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기업의 어떤, 현재 여러 가지 어떤 현실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네. 지속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그 오라클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서플라이 체인 하면 사실 2000년대 초반에 거의 붐처럼 SCM을 쫙 갔었으니까. 근데 서플라이 체인은 지금부터 밸류 체인이라고 하셨거든요. 네네. 이게 기존 서플라이 체인에 뭐를 좀 이렇게, 뭐가 모자라서 이렇게 밸류 체인으로 나온 겁니까? 기본적으로 supply chain management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실제 그 영업부터 해서 판매, 생산, 구매, 제공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지만 네. 그러한 어떤 그 SCM 영역에서 실제 좀 더 어려운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뭔가 밸류를 좀 더 창출할 수 있는 네. 그런 영역에 좀 더 포커싱을 하고 그러한 영역들을 솔루션 많이 높아지고 네네.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과거처럼 그냥 수동적으로 생산하고 네. 판매하는 게 아니라 네네. 좀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고객의 어떤 니즈나 이런 것들을 캐치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빨리 대응해야만 살아남을 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좀 더 밸류 체인들을 강화하면서 네. 지속적인 비즈니스 어떤 변화, 트랜스포메이션이 필요한 현실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 밸류 체인이라면 약간 막연한데, 네. 이 밸류 체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중에서 우리가 지금 저희 것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어딘지 네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밸류 체인 상에서 제일 앞부분이 될 수 있는 그 고객 수요에 대한 어떤 디맨드. 네. 그 디맨드에 대해서 얼마나 신속하게, 디맨드라는 게 아주 지속적으로 변합니다. 네. 그러면 그 변하는 것들을 실제 과거의 데이터가 아니라 실제 실시간 데이터들을 얼만큼 능동적으로 캡처하고 그 네. 캡처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대응을 할 거냐라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럼 이런 것에 대해서 현재 어떤 시장의 리더 기업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거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실질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내용들을 세 개의 어떤 축으로 한번 보면 디맨드라는 부분, 그다음 어떤 수요들을 캡처해서 어떻게 생산하고 대응할 건지라는 네. 플라이 부분, 네. 그리고 어떤 신속한 어떤 제품 혁신을 통해서 운영하는 프로덕트 이렇게 세 개의 어떤 축으로 봤을 때 네. 그 리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세 개의 축들을 동기화시키면서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좀 더 통합화하는 그런 네.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어떤 실시간의 요소하고 통합의 요소를 강화시키는 거네요. 네네, 그러면은? 맞습니다. 네.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나름대로 대안이 있으시니까 여기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이슈 네, 맞습니다. 제기하고 또 그냥 가시면 안 되고요. 네, 맞습니다. 여기 오라클 무슨 대안이 있으니까 오늘 나오신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어떤 대안이 있으신 겁니까? 네. 실질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은 그 데이터 기준이 아니라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인포메이션을 만들어서 그러한 어떤 인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한 저번에 말씀드렸던 밸류 체인들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네. 그것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비즈니스를 트랜스포메이션 할 수 있도록 오라클 솔루션들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이 이제 오라클 밸류 체인 플래닝이죠? 네, 맞습니다. 제품이 이게 VCP 수트입니까? 네, 맞습니다. 실제 VCP라고, 약으로는 VCP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실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에는 저희들이 SCM 영역에서 SCP라고 이야기를 했죠. 네. Supply Chain Planning이라고 했지만, 그 부분들을 좀 더 밸류를 애드한 그러한 형태로 다시 새롭게 만든 네. 솔루션 스윗이다. 이게 언제 나온 겁니까? 처음 나온. 예, 오라클에서는 이 제품 자체를 2000년도에 론치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것의 어떤 특징 좀 보도록 할까요? 몇 가지 특징이 있는 건지. 아까 통합이 중요하셨다고 하셨죠? 네네. 실제 밸류 체인 플래닝 상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이 많습니다. 네. 실제 디맨드를 관리하는 부분, 그리고 생산 계획을 수립을 하는 부분, 그리고 이 생산 계획이나 어떤 판매 계획들을 밸런싱하는 네. 셀즈 앤 오퍼레이션 플래닝 등등에서 여러 가지 어떤 프로세스들인데, 이러한 프로세스들이 오라클 VCP 솔루션 내에 다 통합 프로세스로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요즘 이제 통합도 중요하지만 어떤 유연성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네. 네, 어떤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기본적으로 유연성 측면에서는 그 실제 오라클 제품 자체가 아주 그 타 시스템하고 연계하기가 쉽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전체 여러 가지 어떤 프로세스들이 있습니다만 그 프로세스들을 한꺼번에 구축을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업무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단계적으로 모듈라 형태로 구축을 할 수 있도록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몇 개와 한 모듈 정도가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론치하고 있는 것들은 12개의 모듈로 이 VCP 솔루션 스윗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통합도 좋고 유연한 것도 좋지만 이거 실제로 이거 어떻게 보면 전사적인 되게 중요한 이제 미션 크리티컬 업무들이지 않습니까? 시스템들이고 이런 것들이 아까 과거 데이터가 아니라 실시간 데이터를 뭐 처리하려면 팽팽하게 놀아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성능이요. 네. 성능은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죠. 실제 이 플래닝 영역에서 취급하는 데이터량 자체가 아주 방대하고 이러한 업무들을 실제 그 글로벌하게 운영을 한다고 하면 더 많은 데이터들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능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오라클에서는 엑사 플랫폼이라고 하는 엑사 데이터, 엑사 로직 엔지니어드 시스템을 통해서 기존의 어떤 제품들을 활용을 하면서 발생되었던 여러 가지 어떤 이슈들이 있습니다. 성능에 대한 부분. 플래닝을 돌리는데 실제 뭐 몇 시간씩 이렇게 소요되고 뭐 심지어는 뭐 반나절 이렇게 소요되면 즉시적인 어떤 의사결정을 하기 힘든데요. 그런 부분들을 오라클 엑사 플랫폼을 활용을 한다고 하면 아주 드라마틱하게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것에 대해서 실제로 요거는 이제 이 정도는 외부에서 평가한 것 같은데 어떤 부분 평가한 겁니까? SCP용이라면? 네, 실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라클이 2000년부터 이 VCP 솔루션을 론치를 했습니다. 조금 다른 제품에 비해서는 조금 늦은 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평가되고 있는 부분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제 가트너에서 매직 쿼드런트를 통해서 4분면을 통해서 어떤 제품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요. 오라클 어떤 스프라이 체인 플래닝 영역에 있어서 리더로 지금까지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 뭐 선박 업체들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보니까. 네, 거의 뭐 많이 따라잡다고 볼 수 있죠. 자, 요건 SNOP는 이건 어떤 영역입니까? 예, SNOP는 지금 업무에서 뭐 판매 생산 회의 아니면 생산 판매 회의라는 어떤 운영체를 운영을 하시고 계실 건데요. 그런 부분들을 솔루션 상에서 좀 더 판매와 생산 계획들을 밸런싱하고 하는 그런 영역에서 셀즈 앤 오퍼레이션 플래닝 영역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VCP가 적용할 분야가 뭐 거의 아까 뭐 회사의 모든 분야겠지만 그래도 적용 분야를 좀 크게 한번 좀 구분화시켜 주시죠. 어떻게?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는 이 디맨드 영역이 되겠죠. 어떤 고객의 어떤 수요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러한 수요를 가지고 어떻게 프로모션을 하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판매 계획을 수립을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한 판매 계획들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전사의 어떤 통합된 비즈니스 계획, 여기서 이야기하는 통합 비즈니스 계획이라고 하는 것들은 판매 계획, 생산 계획, 단의 어떤 운영 계획뿐만 아니라 전사의 어떤 경영 목표 레벨에서의 어떤 사업 계획들 그런 사업 계획과 얼라인한 어떤 전사 통합 비즈니스 계획들을 운영을 할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글로벌하게 운영이 되면서 어떤 물류센터 생산 거점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좀 더 이렇게 좀 더 복잡하게 되어 있는 네트워크들을 설계하고 여기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리스크들을 관리할 건지 라는 부분이 될 거고요. 그리고 공장 레벨에서는 과거보다는 좀 더 신속한 어떤 생산 계획, 운영 계획들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생산 계획들을 가지고 공장 레벨에서 좀 더 다이나믹하게 스케줄링을 통해서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수립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전선 관점을 갖고 지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제 어떤 단계별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오늘 요 세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거죠? 네, 맞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솔루션 관점에서 봤을 때 콜래보레이션하고 프리딕션, 포캐스팅 하는 영역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포캐스팅 된 디맨드를 가지고 어디에서 어떻게 생산을 할 건지 하는 온라인 플래닝 영역이 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계획된 게 있으면 실질적으로 실행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실행을 하고 실행된 것들을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모니터링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되는지를 매니지먼트하는 세 가지 영역에 각각 어떤 12개의 모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영역에서 일단은 판매기 수립하는 프로세스 한번 어떻게 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전체적으로. 예. 실질적으로는 뭐 이런 프로세스들이 모든 업체에서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다른 관점에서 보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움직이고 있는
그 판매 데이터들, 네. 고객의 어떤 실제 소비 패턴이 됐던 실제 매장에서 실제 네. 팔리는 어떤 제품의 팔림새에 대한 부분들. 어디 팔림새라는 게 한국말입니까? 처음 듣는데 저는. 예, 근데 많은 그 기업에서 계신 분들은 팔림새라고 팔림새라는 말을 그래요? 많이 씁니다. 야. 어떻게 보면 세일즈, 뭐 영어로 하면 세일즈 패턴이에요. 아, 괜찮네요. 뭐 나름대로. 팔림새. 이런 부분들을 그 실시간으로 캡처를 해야 될 거고요. 네. 그리고 캡처된 것들을 가지고 뭔가 통합화를 하고 그걸 가지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미래에 대한 어떤 프리딕트, 네. 포캐스팅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 포캐스팅을 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거고요. 음. 그럼 그 포캐스팅을 된 거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기업 내에 여타 부서들하고 네. 최종적으로 합의하는 컨센서스된 최종 판매 계획을 만드는 그런 프로세스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네. 자, 아무래도 이제 기업이라면 실적을 달성해야 될 거고, 네. 실적을 달성하면 이제 아무래도 포캐스팅이 실증해야 됐습니까? 그죠? 네네. 네. 포캐스팅 좀 한번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네. 예, 포캐스팅은 모든 기업에서 아주 도전적인 과제입니다. 그럼요. 예측이라는 부분들 자체가 네. 아주 필요는 하지만 그 예측에 대한 어떤 신뢰나 이런 것들을 가지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잘리는 거 아닙니까? 아, 맞습니다. 근데 이제 솔루션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앞에서 말씀드린 7, 8년째나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좀 더 의미 있는 데이터를 예측 네.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그 솔루션이 가진 조금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타 솔루션들도 이런 통계적인 어떤 수요 예측 엔진을 통해서 예측 결과를 만들어내겠지만 네. 오라클도 오라클 이 솔루션의 어떤 좀 장점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예측 엔진을 가지고 네. 좀 더 의미 있는 그러니까 예측 정확도가 좀 더 높은 그런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이 통계적 예측 엔진이란 거, 이거 잠깐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건지, 어떻게 하는지. 예, 실질적으로 통계적인 예측 엔진이라는 것들은 입력 데이터, 그 과거 데이터나 그 예측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팩터들이 있습니다. 네. 영향 요소들. 네. 이런 것들을 수집을 해서 통계적인 엔진을 통해서 우리가 뭐 회귀가 되었던 어떤 시계열 분석이 되었던 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실제 과거에는 이러한 어떤 판매 패턴이 있었는데 이 판매 패턴에 영향을 미쳤던 게 뭐 계절적인 요소, 어떤 경쟁사 어떤 현황 요소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했을 때는 내년에 아니면 다음 분기에 얼마 정도 팔릴 거다라는 걸 예측을 해내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기존의 다른 어떤 솔루션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거 좀 비교 좀 해주시죠. 예, 그 예측 엔진 관점으로서 보면 그 다른 타사 솔루션 같은 경우는 그 전체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예측 모델들이 있습니다. 네. 그 예측 모델들 중에서 하나만을 그 선별을 해서 그 예측 결과를 만들어줍니다. 네. 그런데 오라클 솔루션 같은 경우는 예측 모델이 예를 들어서 15개가 있다라고 하면 그 15개를 컨비네이션해서 혼합적으로 믹스를 해서 만들어주기 때문에 좀 더 예측 오류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더 높다는 거죠. 네. 자, 그럼 여기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말만 하는 것보다는 실제 화면을 좀 보여주면서 얘기하면 좀 더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예, 그 방금 말씀드린 이 솔루션의 어떤 기능에 대해서 그 두 가지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포캐스팅을 하는 부분. 이 포캐스팅을 통해서 확정되는 게 아니라 네. 이 포캐스팅에 영향을 미치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거시적인 어떤 경제 지표가 됐던 그 가격 정보가 되었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더 미래에 그 의미 있는 값을 시뮬레이션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입력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이 예측 엔진에서 기준이 되는 예측 결과들을 만들어 줄 거고요. 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예측 결과를 만드는 데 있어서 오라클 솔루션은 15개의 어떤 이런 수요 예측 모델들이 있습니다. 이 모델들을 튜닝을 해서 좀 더 의미 있는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뮬레이션이라는 것들은 예측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판매 가격이 향후에 어떤 수요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고 했을 때 이 판매 가격들을 변경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베이스라인 포캐스팅하고 시뮬레이션 된 결과가 나오는데요. 그럼 이 결과를 가지고 어느 것들을 최종 어떤 예측 결과로 만들어낼 건지 이런 것들을 생성을 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예측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그 사업 계획들 그리고 재무 계획들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 대비해서 얼마 정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이러한 정보들을 같이 취합을 해서 예측을 하고 시뮬레이션해서 판매 계획을 확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 내에서 도와줄 수가 있게 됩니다. 정말 시스템 내에서 이렇게 재무 계획하고 쉽게 연계한다는 건 되게 좋은 장점일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그 현업에서 업무를 하실 때 보면 그 운영 계획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런 예측이나 판매 계획하고 실제 사업 계획들은 다른 엑셀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뷰를 통해서 이렇게 분석을 하기 때문에 조금 동기화되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예측을 하고 나면 예측에 대해서 누군가가 좀 더 상세한 어떤 분석을 하고 싶은 그런 니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에서 어떤 결과로 인해서 이런 예측 결과가 나왔는지 그리고 이 예측 결과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관리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상세한 어떻게 보면 그 가이디드 된 이런 분석을 하기 위해서 오라클 BI 시스템을 연계를 해서 네. 추가적인 어떤 예측 결과나 실적의 어떤 경향 그리고 패턴들을 좀 더 상세하게 분석을 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네네. 마찬가지로 어떤 예측 모델에 대한 분석 그리고 좀 더 이 예측이라고 하는 것들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오류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예측 오차에 대해서 모델별로 좀 더 상세하게 분석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의미 있는 그런 예측 결과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단계, 얼라인먼트 플랜 쭉 한번 보도록 하죠. 예. 자, 먼저 통합해가지고 이제 어떤 그 주문 공급 생산 재무성과에 대한 분석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거 이제 대시보드가 이제 얼마나 쉽게 내가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이 대시보드라는 것들은 실제 이 통합 계획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 영업의 주문, 공급, 생산 능력, 뭐 재무성과 이런 것들을 하나의 어떤 그 패널에서 모든 정보들을 다 수집해서 분석할 수 있도록 이러한 것들이 솔루션 내에 프리빌트된 형태대로 제공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분석할 때는 아무래도 그 여러 가지 기법이 있겠지만 요즘 이제 시뮬레이션 기법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네, 시뮬레이션은 직관적이고요. 네네. 네. 그러면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방금 말씀드린 이런 통합 계획들을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판매, 공급, 재무 레벨로 이렇게 플로우를 따라가면서 운영이 된다라고 했을 때 자, 이런 것들이 한 번의 어떤 플로우를 통해서 모든 게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 아니면 여러 단계를 거쳐서 1차, 2차, 3차 단위로 해서 계속 그 반복을 통해서 최종적인 확정을 할 건데요. 이러한 것들을 판매 계획, 공급 계획, 그리고 최종 어떤 재무 계획까지 반영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레벨의 어떤 클로즈룹 형태의 시뮬레이션을 운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런 것이 또 당연히 또 총괄적으로 어떤 전사용 관점을 다 볼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단일 뷰로. 네.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에는 이러한 SNOP나 통합 계획이라는 게 어떤 재무적인 어떤 관점하고 조금은 그 싱크가 동기화가 제대로 안 됐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향후의 어떤 모습들 그리고 좀 더 적시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재무 계획과 하고 그리고 운영 계획 간의 연계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네. 자, 이렇게 재무 계획과 운영 계획을 이렇게 어떻게 연계하는 건지 그건 잠깐 좀 말씀해 주시죠. 방법에 대해서. 네. 예. 이 재무계획하고 운영계획들은 실제 재무계획 레벨에서는 각 그 사업부별 제품군 레벨까지의 어떤 재무 목표나 어떤 성과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어떤 그 사업군과 어떤 그 제품군별로 사업 목표를 수립을 할 거고요. 실제 수립된 목표를 가지고 운영 레벨에서는 좀 더 상세하게 제품 레벨, 판매 채널별로 브레이크다운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될 건데요. 그러면 재무 계획이 바뀌게 되면 바뀌어진 재무 계획들을 사업 운영 계획으로 연계를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운영 계획 레벨에서 바뀌어진 정보들을 다시 그 재무 계획으로 연계하는 상방향의 어떤 이런 연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실제로 요쪽도 한번 실제 화면 갖고서 좀 상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무계획과 운영계획들을 어떻게 연계를 할 거냐라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그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그 오라클 하이페리온 그 솔루션인데요.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파이낸셜 플랜을 그 리뷰를 하고 분기별로 롤링을 하면서 리뷰를 하실 건데요. 리뷰를 하면서 그 계획 대비해서 실적이 부진한 부분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4분기에 이쪽 비즈니스 사업부에서 매출이 부족해서 매출을 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매출 조정하고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게 되겠죠.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정된 사업 목표를 운영 계획으로 연계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화면은 운영 계획을 실제 리뷰를 하는 화면인데요. 이 화면에서 과거의 어떤 그 재무 포캐스트를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무 계획에서 변경된 정보들을 이쪽으로
연계해서 다이렉트로 가져오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extract from 재무계획 이렇게 하면 방금 재무계획에서 4분기 어떤 목표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 바뀌어진 정보들을 다이렉트로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변경된 사업 목표가 이쪽으로 바로 내려오게 되죠. 네. 그러면 운영계획 레벨에서 이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느 제품군에서 어느 어떤 판매 지역에 매출을 정대시켜야 되는지를 이쪽에서 확정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그러면 영업별 아니면 마케팅별 그 부서별 합의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합의를 통해서 바뀌어진 사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네. 그러면 최종 합의된 결과들을 다시 상방향으로 재무계획 쪽으로 연계를 하게 되면 바뀌어진 사업 목표를 운영계획에서 받아서 네. 운영계획에서 상세한 어떤 운영계획을 수립을 할 거고요. 그 운영계획들을 다시 사업계획으로 연결을 할 수가 네.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거 보니까 정말 이렇게 되면은 어떤 시스템으로 인해 가지고 예. 사실 재무부서와 사업부서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쉽지가 않잖아요. 네네.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다면 이것이 상당히 어떤 의사결정이라든지 어떤 사업 시도에 빨리빨리 진행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즉시적인 어떤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뭔가 좀 투명한 어떤 의사결정들이 그렇죠. 이루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서로 간에 그 각 부서마다 단일한 뷰로 보는 거 아니에요? 단일한 프로토콜로. 네네. 네. 자, 그러면 실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포커싱도 잘하고 계획도 잘 세우고 하는 거 좋지만 네. 제일 좋은 건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실행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실행을 하고 실행을 또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또 그걸 다시 피드백하고 그 관점도 우리가 한번 얘기하는데 아까 맨 처음 말씀하신 게 요즘은 이제 우리가 실시간으로 모든 걸 해야 된다. 네. 네. 실시간으로 하는 관점 이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실제 이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실행을 하게 될 건데요. 실행을 하게 되면 이 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물론 가변적입니다. 네. 확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실시간으로 고객의 주문이 바뀐다든지 작업의 어떤 현장에 어떤 뭐 공장의 어떤 설비가 갑자기 고장이 난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발생된 문제들을 반영을 해서 실질적으로 실시간으로 다시 생산의 어떤 스케줄을 반영을 하는 이런 작업들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네네. 자, 그럼 이것도 한번 실제 화면 보면서 하도록 할까요? 네. 예, 이러한 실시간 스케줄링을 하기 위해서 이 스케줄링이라는 것 자체도 생산에 투입되는 어떤 설비나 자재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재들의 어떤 제약 조건을 감안을 해서 좀 더 직관적인 UI를 통해서 스케줄링을 한다고 하면 네네. 좀 더 이런 그 생산성이나 이런 것들 좀 더 높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공장의 어떤 스케줄러들은 이런 간트 차트들을 그렇죠. 뭐 엑셀 시스템이나 다른 레가시 시스템들을 활용을 합니다. 근데 저희들 제품 내에서 이러한 어떤 간트 차트를 통한 작업 스케줄들을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설비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비별 현재 상황들을 반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설비가 가동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그 가동이 중단되는 건지 이러한 정보들을 입력을 해서 설비 가동 계획들을 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걸 통해서 실시간으로 설비의 어떤 부하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이 설비의 그 현황에 따라서 그 캐파에 따라서 이 작업들을 다시 조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그 스케줄러가 임의로 그 이 작업에 대한 것들을 매뉴얼로 조정도 드래그 앤 드랍을 통해서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 스케줄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 어떤 요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동률을 최대화하는 그런 스케줄이 있을 거고요. 아니면 재고 회전율을 최대화하는 그런 스케줄이 있을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어떤 시나리오 형태로 해가지고 가장 최적의 어떤 작업 스케줄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각 시나리오별로 스케줄들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생산하는 것을 이제 모니터링하는 거, 예.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실제 이 작업들이 진행이 되고 실제 생산 과정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뭐 MES 시스템이나 아니면 어떤 설비들을 실제 모니터링하고 관리를 하는 그런 것들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지만 실제 그 중간 레이어에서 실질적인 어떤 작업에 대한 그 모니터링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자, 어떤 것들을 모니터링 해야 될까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자, 그러면 그 실제 작업 각 사용자별로 그 자기들이 모니터링하는 영역들이 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그 각각의 어떤 사용자별로 그 필요한 어떤 영역들이 있을 건데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용자별로 제공하는 대시보드와 KPI를 통해서 현재 어떤 설비의 어떤 능력에 대한 평가나 실시간 모니터링들을 수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한번 이것도 실제 화면 보면서 좀 더 구체화 보도록 하죠. 예.
실질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 요인들을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 실시간 어떤 설비에 대한 상태 분석, 그 항목에는 설비에 대한 어떤 종합 효율, 그리고 고장에 대한 부분, 네. 그리고 생산 어떤 현황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많이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오라클 솔루션들을 가지고 하게 된다고 하면 이러한 형태대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도 프리빌트된 대시보드 형태대로 해서 설비별 어떤 종합 효율을 분석을 한다든지 네. 이런 것들을 수행을 할 수가 있게 될 거고요. 그리고 설비별 고장 어떤 사유에 대한 분석, 그리고 설비별 어떤 가동률, 현황에 대한 분석들도 수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산하고 연계된 설비 자체에 대한 어떤 그 모니터링도 있지만 지금 생산 현황하고 연계한 분석도 수행을 할 수가 있게 될 거고요. 그리고 요즘 지속 가능 경영에 대한 부분들에 네. 대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실제 이제 설비에서 발생되는 탄소 배출량에 대한 배출량까지. 부분들도 예, 같이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런 탄소 배출을 하는 에너지, 그 각 설비별 그 에너지 소비량과 진짜 생산과의 어떤 상관관계나 이런 것들을 같은 하나의 어떤 그 대시보드를 통해서 네.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것들도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 탄소 배출량 분석까지 그러다 하고 있나요? 우리나라도? 하는 업체들이 꽤 있습니다. 오. 그렇지만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어떤 생산이나 이런 것들과 같이 통합해서 연계해서 분석하지는 않고요. 네. 탄소 그 리포팅이라고 해서 탄소량 자체에 대한 리포팅을 하는 영역까지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통합 관제 부분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예, 이러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그 제일 가장 베스트한 거는 계획별로 계획된 대로 해서 계속 운영이 되고 있으면 좋겠지만 네. 항상 이런 그 관리가 필요합니다. 네. 그 실행에 대한 관리, 계획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네. 이런 것들을 오라클에서는 전체적인 통합 관제 계획 센터라고 해서 이 관제 센터에서 전체적인 판매, 네. 공급, 재고에 대한 현황들을 분석을 하고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계속 그 모니터링하는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통합 관제 센터를 주로 사용하는 회사에서 계층이랄까? 뭐 어떤 분들이 이거를 보게 된 겁니까? 실질적으로 SCM 자체를 회사마다 조직 구조가 틀리겠지만 네. SCM 팀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면 대부분 SCM 기획팀이나 총괄팀이 있을 겁니다. 네네. 그러면 그쪽에서 어느 쪽에 문제가 있는지 어떤 분석을 하는 그런 역할들을 수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뭐 우리가 이제 이런 실행 분석할 때 결국 이제 문제 파악하고 원인하고 해결면 대안지 이건 뭐 기본적인 루틴이 될 거 아닙니까? 네네. 네네. 이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됐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이 대시보드를 통해서 그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이 문제를 확인을 하게 될 거고요. 네. 그러면 단순히 문제 확인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상세한 문제 원인들을 다시 그 시스템 내에서 하나의 플로우로 제공을 합니다. 드릴다운 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 원인에 대해서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대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요. 그 각 대안들이 하나의 어떤 시나리오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러한 대안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어떠한 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건지라는 네. 것들을 제시를 해주게 됩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시나리오별로 대안이 시나리오별로 된다면 네. 시나리오별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 네네. 그럼 이것도 일일이 다 시뮬레이션 해보는 겁니까? 이 프로세스를 전체를 다? 네, 맞습니다. 상당히. 자, 그럼 실제로 한번 시뮬레이션하는 예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 네. 뭐 아주 좀 단순한 예제지만, 네. 자, 예를 들어서 수요 판매 쪽에 어떤 특정 제품군의 어떤 수요가 갑자기 네.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예측을 해봤더니만 한 40% 정도 갑자기 급증이 됐다. 네. 그러면 이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공급에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공급에 해결하는 방법이 지금 이 수요가 급증이 되었지만 그 별도의 어떤 생산 캐파의 어떤 증가 없이는 어떻게 될 건지 네. 아니면 신규 어떤 설비를 다시 도입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의 설비의 어떤 수리 계획들을 변경을 해서 네. 캐파를 증가시켰을 때는 어떻게 될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외주나 어떤 해외 공장으로 물량을 돌릴 수 있다고 하면 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 건지라고 해서 이 디맨드가 바뀌었을 때 대응 가능한 이런 공급 계획들을 한 3가지 어떤 시나리오를 만든다. 네. 아니면 뭐 이 시나리오는 더 많아질 수는 있겠죠. 그러면 이것들이 하나의 어떤 시나리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나리오별로 했을 때 어떠한 그 결과들이 나오는지를 보고 그 결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수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게 시나리오가 복잡해지면 상당히
결과도 되게 많이 방대해질 것 같네요. 그렇죠. 예. 네. 이것도 한번 이거는 뭐 시나리오별로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하면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 예. 전체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어떤 식으로 통합 관제를 하고 그 시나리오 플래닝을 하는지에 대해서 네. 전체적인 어떤 플로우를 따라가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그 프로세스는 스텝 자체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화면이 조금 네. 뭐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보다는 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어떤 키가 되는 부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에서 최초에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요약된 정보로 파악을 하게 됩니다. 네. 수요, 공급, 재무 관점에서. 자, 그러면 실제 3분기에, 예를 들어서 3분기에 특정 영역의 계획 대비해서 실적, 여기 옅은 색으로 되어 있는 게 네. 실적인데요. 실적이 네. 저조합니다. 네. 그럼 이 저조한 원인이 뭔지를 한번 파악을 해보겠죠. 네. 자, 좀 더 드릴다운을 해보니까 특정 제품군에서 예를 들어서 네. 비전 패드 엘리트라고 하는 이 제품군에서 네. 실제 계획 대비해서 4.8밀리언 정도의 네. 어떤 실적이 부족한 걸 발견을 한 겁니다. 네네. 자, 그러면 이 부족한 것들을 다음 분기에 어떻게 보면 캐치업을 해야 됩니다. 그럼 캐치업을 할 때 어디에서 캐치업을 할 건지를 재무계획에서 다시 조정을 하는 작업들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재무적인 관점에서 실제 다시 한번 분석을 하게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재무계획에서 분석을 하고 이 수요 관점에서 디맨드 리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수요 관점에서 판매 즉 조정 작업들을 통해서 지금 4.8밀리언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그 4.8밀리언을 캐치업하기 위해서 어느 영역의 디맨드를 변경을 할 건지를 조정을 하게 됩니다. 네. 자,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할 때 여러 가지 어떤 이 수요 관련된 목표가 KPI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분석을 쭉 수행을 하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 디맨드 영역에서 캐치업 플랜들을 만들면, 캐치업 수량들을 만들면 이게 단순히 판매 영역, 디맨드 영역에서만 확정되는 게 아니라 공급단에서는 이게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것들을 확인을 하는 작업들이 필요할 겁니다. 네. 마찬가지로 공급단에서도 공장별로 어떤 제품군별로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지를 KPI를 통해서 분석을 하게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좀 더 상세하게 드릴다운해서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좀 더 제품군별로 드릴다운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전 패드 엘리트라고 하는 이 제품군의 필레이트가 가장 낮은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네.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더 상세한 레벨들을 가지고 쭉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몇 가지의 어떤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대안은 외주 가공, 그리고 두 번째 대안은 캐파를 증설을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이러한 공급 계획에 대한 시나리오들을 만들게 될 거고, 네. 그러면 그 각 대안별로 시나리오들을 수행을 해서 얼마 정도의 어떤 코스트가 발생이 되고 이익이 발생되는지를 시뮬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화면을 통해서 각 대안별로 시나리오 비교 분석을 하게 될 거고요. 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확정된 결과를 다시 통합 대시보드로 데이터들을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이 통합 대시보드에서 캐파를 증설한 거, 실제 외주 가공을 한 거, 네. 그리고 현재의 계획들. 이게 네. 하나의 시나리오라고 보면 각 대안별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요약된 지표로 적용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최종적인 시나리오별 확정들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만약에 수익성 관점에서 만약에 의사결정을 한다고 하면 네. 캐파 증설하는 게 가장 나은 대안이다라고 이렇게 제시가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서 나온 결과치 팩트를 갖고서 분석한 시뮬레이션한 것을 아까 수익성 관점을 볼 건지 아니면 다른 관점을 볼 건지 그거에 대해서 의사결정이 사람이 내리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메저의 어떤 차이기 때문에 그 메저를 기준으로 해서 네.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는 작업은 필요하게 됩니다. 네. 자, 실제로 이런 것이 많이 전 세계에 많이 쓰이고 있을 것 같은데 예. 인더스트리 상관없이 많이 쓸 것 같은데 어차피 기업이라면 다 모든 게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제조 분야가 주로 많이 쓰겠네요. 제조 네, 분야. 맞습니다. 대부분 제조 도메인에서 많이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 SCM이라는 영역 자체는 제조뿐만 아니라 서비스 산업, 유통사업 이런 네. 쪽에도 다 확장이 돼서 활용이 되기 때문에 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인더스트리에서 적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인더스트리별로 대기업이 되었던 중소기업이 되었던 네. 이
SCM 영역이 필요한 모든 영역에 많은 어떤 이런 레퍼런스들이 있습니다. 여기 뭐 이게 노란색으로 한 건 특별한 뭐 이유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떤 뭐 특별한 것보다는 그냥 하얀색으로 하면 그 단조라서? 예. 네. 자, 요거는 어떤 지금 사례인가요? 예, 실질적으로 저 앞에서 보신 것처럼 저런 레퍼런스들인데 저런 레퍼런스들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 효과라고 하는 그 정량적인 부분 그리고 정성적인 기도 효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질문들이 좀 꽤 많이 나왔거든요. 예. 질문 목재 잠깐 요약 좀 해주시고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죠. 네. 예,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그 최종적으로 이제 요약을 해보게 되면 그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어떤 그 SCM 상에서 발생되는 이슈들이 있습니다. 수요에 대한 부분 그리고 뭔가 계획된 거에 비교해서 그 바뀌어지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글로벌 오퍼레이션을 하면서 과거보다는 좀 더 복잡해지고 리스크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평가할 때, 그 분석할 때 단순히 과거의 어떤 BI 시스템을 통해서 정적으로 분석을 하는 그러한 것들이 하나의 어떤 이슈라고 보면 이러한 이슈들을 오늘 소개드린 그리고 말씀드린 오라클 솔루션들을 통해서 이러한 이슈들을 점차적으로 좀 더 해결하게 되면 단순히 SCM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 SCM 영역에서 좀 더 밸류를 창출할 수 있는 밸류 체인 플래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건 약간 뭐 오늘 주제가 약간 다른 거지만 지금 여기 이제 IT 운영자들 있지 않습니까? 기존의 IT 기획이나 IT 운영자, 사업부서가 아니라 네. 이런 분들이 이제 이런 자꾸 이런 그 밸류체인 어떤 플래닝이나 이런 것이 시스템화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용어 같은 거 생소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프로세스 같은 거 전사적인 거니까. 네네. IT 운영자나 이런 기획자들이 이런 것을 잘 활용해가지고 조직에서도 이런 쪽으로 뭔가 전문가를 인정받으려면 팁 하나만 주신다면 어떤 팁을 주시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솔루션이라는 것 자체는 이 기업의 모든 프로세스를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지속적으로 제일 첫 장의 서두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속적인 어떤 그 변화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소개드린 이 솔루션들이 모든 걸 다 커버할 수는 없겠지만 실제 이 각 영역에서 하나의 어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구축을 하고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전체적인 어떤 큰 그림도 가져가야 되겠지만 각 단계별로 각 사업부별로 적용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Q&A 시간 들어가겠고요. 여러분 지금 설문조사 하고 있으니까요. 설문에 응해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더 좋은 방송 만드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질문 잘한 분한테는 제가 책 보여드릴게요. 책. 일단은 그 게스트님께서는 답변해 주면서요. 예. 좋은 질문자가 누군지 2명만 골라주세요. 2명만요. 네? 네, 이름, 알겠습니다. 2명만. 네, 맨 끝에. 자, 류성민님, LDAP으로 부서 간의 이동이 잦은데 통합을 한다면 업무 통합도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지금 저기 LDAP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 계정 관리 같은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근데 모든 시스템이 마찬가지겠지만 부서 간의 어떤 이동 그리고 조직의 어떤 변경이 된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항상 그 조직이 변경되면서 기존의 데이터들을 다시 머지하고 다시 변경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의 큰 이슈가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솔루션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리기는 힘들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더 유연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솔루션보다는 저러한 어떤 조직 구조나 저런 것들이 바뀌었을 때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자, 송민수님, 부문별로 관리 요소에 대한 운영체계가 다른데 전사적인 통합 관리를 한다는 게 그리 쉽지 않은 부분이 현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각 부문과 실제 데이터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관리 운영 체계가 틀린다면 결과는 정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결과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는 하지만 부문 간 협의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슈들에 대한 소통이 필요할 듯한데 이런 부분에 대한 크로스 펑션적인 시스템 솔루션이 어느 정도 적용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모든 그 회사에서도 각 사업부별로 전체적인 어떤 메가 프로세스는 동일하겠지만 실제 그 각 사업부별로 그 조금씩 다른 어떤 그런 프로세스들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다른 그 구축된 다른 사례에서도 보면 전체 어떤 메가 프로세스는 솔루션을 가지고 쭉
그 A부터 G까지 구축을 하고요. 그 네. 사이에 각 사업부별로 틀린 부분들은 그쪽에다가 오너십을 줘서 거기에서 변경을 해서 최종적으로 다시 전사로 그 머지하는 형태의 그런 운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김수현님께서는 기존의 SCM 솔루션과 비교해서 장점 위주로 좀 알려주십시오. 네. 예, 오라클 솔루션은 제가 솔루션에 대해서 그 개별적으로 쭉 설명은 드리지 않았지만 실제 저희들이 그 시장에서 가장 베스트 인 클래스라고 하는 제품들을 많이 인수를 했습니다. 네. 12개의 모듈 중에는 상당 부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제품이 아니라 네. 시장에서 가장 그 넘버원이라고 하는 제품들을 인수를 했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SCM 솔루션과 비교했을 때도 뭐 케이퍼빌리티나 이런 것들이 절대 떨어지지가 않고요. 그리고 특정 영역에 있어서는 가장 시장에서 선도적인 어떤 제품들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 디맨드를 관리하는 영역, 그리고 디맨드 포캐스팅을 하는 영역은 저희들 제품이 시장에서 가장 넘버원 제품입니다. 그리고 좀 더 기존의 제품들이 SCM 전체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면 오라클 제품들은 각 영역에서 가장 우수한 것들을 가지고 각 영역들을 다시 통합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좀 더 장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각 그 필요한 부분들을 있어서 그 모듈라 개념으로 해서 네. 그렇게 단계적으로 구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부분들이 그 투자 대비해서 빠른 어떤 ROI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러한 솔루션의 어떤 장점이 있습니다. 네. 유미연님은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는 데도 용이한지 PLM과 연관이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실제 이 SCM 영역에서도 PLM 정보와 당연히 연계가 돼야 됩니다. 신제품을 출시를 한다고 할 때 우리 일반적으로 뭐 NPI라고 하는 New Product Introduction이라는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SCM 영역에서도 이 신제품이 언제 론치가 되고 그리고 네. 새로운 신제품이 론치가 되면서 기존의 제품이 조금 사장이 되고 네, 기존의 어떤 그 판매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SCM 영역에서는 어떤 식으로 공급을 하고 대응을 할 건지라는 네. 것들이 당연히 연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오라클 그 PLM 솔루션하고 또 다이렉트로 잘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신제품에 대한 론치 시점 그리고 그 전체적인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부분들을 SCM 영역에서 정보로 연결을 해서 관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홍성호님은 빅데이터와 같은 통계 분석에도 활용이 가능한지요? 예, 이 부분은 뭐 제가 설명은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라클도 당연히 이 빅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그 자체적으로 저희들 그 플랫폼이 따로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 하나의 영역으로서 이 디맨드 포캐스팅이나 앞단의 통계 분석 이런 영역들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빅데이터 전체적인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면 하나의 어떤 광의적인 영역이라고 보여집니다. 네네, 근데 그 그렇죠. 영역에서 네. 실제 SCM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저희들 솔루션을 가지고 빅데이터 분석의 하나의 활용으로 네. 그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이용철님, 오라클 VCP 솔루션의 경우 오라클 ERP와 타 벤더 ERP와 문제없이 호환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글로벌하게는 그 실제 다른 ERP의 어떤 데이터들을 이 VCP 솔루션하고 연계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계를 할 때 그 저희들이 그 플렉스블한 중간에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데이터들을 가지고 오고 이 결과들을 다시 ERP로 다시 퍼블리시하는 형태로 구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자, 오늘 그 질문하신 분 중에서 두 분 골라주시죠. 질문 여러분, 두 분. 제가 너무 빨리 진행되는 바람에 네네. 좀 밸리데이션 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네네. 제가 끝나고 말씀드리면 지금 바로 해야 됩니다. 저희도 실시간이에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 한 분은 네. 방금 마지막에 이제 질문해 주신 이용철님. 네, 예. 또 한 분은요. 그 기억에 남는 게 아까 빅데이터 쪽하고 아, 홍성우님. 예. 네. 자, 홍성우님하고 이용철님, 저희 스태프한테 이메일하고 주소하고 핸드폰 번호 보시면 저희가 책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있는 건 책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제 책 한 권씩 보내드릴게요. 홍성철, 이용철님,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아, 홍성우, 죄송합니다. 홍성우, 이용철님. 자, 그리고 지금 지금 설문의 마지막 계시고요. 3시부터는요, 여러분들 어떤 주제냐면, 이것도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그 회사마다 다 레거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레거 시스템에서 지금 C나 C++ 또 코볼 이런 걸 돼 있는 것들을 요즘 어차피 다 클라우드로 가니까 그 클라우드로 간다고 해서 레거시를 우리가 방치할 수 없지 않습니까? 클라우드하고 레거시하고 이거 어떻게 잘 쉽게 연동시킬 건지 그런 주제입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 한 말씀 좀 마치는 걸 하죠. 네. 예,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분들이 그 참석하셔가지고 좋은 질문해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 영역 자체가 뭐 아주 광대한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 각
많은 그 추가적인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네. 이러한 부분들은 저 짧은 시간에 제가 많은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메일 어드레스 알려주세요. 이메일 예, 어드레스 불러주십시오. KWANG 잠깐만요. KWANG ANG 네. SIK SIK 점 점 JEONG JEONG 예, 닷 oracle.com. 네. 예, 그래서 뭐 좀 추가적인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직접 그 방문을 드려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필요하신 부분들이 뭔지를 좀 더 알고 또 설명을 드리고 대응을 해드릴 수 있다고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네네. 더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오늘 정광식님 저희가 이메일 어드레스 다 보내드렸으니까요. 추가적인 정보라든지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이메일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두 번째 세션은요. 이 방을 나가셔야 됩니다. 이 방에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 방을 나가셔가지고 두 번째 세션 여러분들 등록했던 사이트 토크아티나 전자신문 UTV 들어가셔가지고 두 번째 세션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커피 한잔 하시고요. 3시부터 두 번째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